하지가 만들었던 입법의원은 공식 명칭은 남조선 과도입법의원이었다. 조선인민공화국도 싫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싫다고 하던 미 군정청이 만든 미국식 입법원의 최초의 모습이었다. 하지가 이승만을 몰아내고 세운 입법원의 의장 김구식은 하지 중장 지휘 아래 좌우 합작 운동을 통하여 장차 한국을 통일 독립을 이루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와는 의견이 착착 맞아 들어갔던 것이다. 신탁 통치 후 5년 후 좌우 합작 정부를 세우겠다면서 이승만과 김구를 멀리하는 하지 중장에 대하여 이승만은 분노한다. 좌우 합작이라면서 위계 이승만과 김구를 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와는 도저히 상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한 이승만은 미국 본토로 날아가 미국 대통령과 조야에 안하민의 하지를 꺾을 속셈으로 도미를 서두르게 된다. 이승만은 즉각 도쿄에 있는 메가더 사령관에게 미국으로 갈 일이 있는데 도와달라고 요청한다. 이승만은 하필이면 그런 요청을 하지 중장에게 하지 않고 메가더 원색에 그런 요청을 했을까?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는 하지에게 굴복이라 아부하지 않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옳은 방향이라고 마음을 먹으면 자신과도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비판 여론이라도 아예 무시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인기에도 용합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지나 다른 인간들이 비판을 해도 한 번 마음을 정하면 물러서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 메가더와 이승만은 환국했을 때만 해도 크게 도움을 주고 받았던 사이였다. 메가더 사령관은 이승만에게 유를 묻지도 않고 쾌히 미군 비행기를 보내주겠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승만이 미국으로 간다는 발표가 신문에 보도되자 당황한 것은 하지 중장이었다. 이승만의 방미 계획이 발표되자 이승만과 메가더 사령관 사이에 약속이 있는 것을 모르고 있던 하지는 이승만이 미국을 방문하려는 의도가 의심이 되어 불쾌한 마음으로 있던 중 인천에서 배편으로 도미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하지는 미 극동군 사령관으로부터 전문을 받는다. 민주의원 이승만을 12월 4일자로 도쿄 메가더 사령부로 보내라는 내용이었다. 도쿄 공항에서 이승만을 맞아준 미 극동군 사령부는 메가더 장군이 주선해준 노스 웨스트 항공기로 미국을 떠나게 해준다. 이승만은 12월 4일 한국을 떠나 드디어 12월 7일 워싱턴에 도착했다. 이승만은 왜 급작스럽게 미국을 방문했을까? 그것은 이승만과 하지 중장 간의 불화 때문이었다. 이승만의 불만은 하지가 일방적으로 민주의원 제도를 그가 주장했던 미국식 국민들이 뽑은 의회로 하지 않고 의원의 거의 반이나 되는 의원을 관선으로 의원을 임명하여 그 직으로 한 데 대한 불만이었던 것이다. 이승만은 이러한 관선 의원들의 태도가 불만이었으니 그 예로 민주의원을 개설했을 당시에 이승만은 민주의원들에게 신탁통치 반대안을 결의하자고 제안했었는데 표결에서 대부분의 관선 의원들은 이 안을 기권했던 것이다. 이것은 미 공동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던 한반도 신탁통치를 연장하려는 하지와 스티코프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신탁통치 찬성표를 던진 관선 의원이 있었는데 그는 후일 하지 장군에 의해서 남한 과도정부 민정장관으로 임명된 안정희였던 것이다. 과도정부란 군정청의 지령을 받아 재반 행정을 절차를 수행하는 기관이었다. 이승만은 이런 것들이 그가 의도했던 미국식 의회 제도에 반하는 행정행위라면서 하지 장군을 반민주적 군인이라고까지 항의하였던 것이다. 어쨌든 미국 워싱턴에 도착한 이승만은
칼튼 호텔에서 여정을 풀고 그와 절친한 친지를 불렀다. 법률가 스테커스, 언론인 윌리엄스, 군인 구펠로우, 목사 해리스, 올리버 박사, 임명신, 임병직, 그리고 이승만을 적극 지지하던 미 군정청 사법관이었던 우돌 대령 등이었다. 이 회의에서 결의안을 만들게 되었는데 미 국무성에 제출하기로 하고 다음날 제출했던 것이다.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38선으로 분단된 한반도가 통일되려면 남북한 우리 동포들이 모두 투표로서 총선거를 해야 하는데 북쪽 태도를 봐서 남해도 한시라도 빨리 남한에도 임시정부를 세워야 한다. 두 번째,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소 공동위원회는 한국을 영구적으로 분단시키는 행위이므로 유엔의 승인을 받아 통일한 한국을 이루어야 한다.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미국과 소련 점령군 사령부가 거부하지 말고 적극 협상하여 길을 터주어야 한다. 세 번째,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 정책으로 경기가 피폐되었으므로 일본은 즉각 한국의 경제를 위하여 배상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네 번째, 한국은 점령국인 미국이나 소련에만 편등되지 말고 영국, 독일 등 어느 나라와도 통상을 할 수 있게 미국 정부는 도와주어야 한다. 다섯 번째, 한국의 돈은 어느 나라이든 바꿔서 쓸 수 있도록 국제적인 교환 법칙이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여섯 번째, 38 이남의 미군은 38 이북의 소련군이 완전 철수될 때까지 38 이남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 이 결의안은 각 언론에 전달되었고 미국 각 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미국인들은 그제서야 동방에 이 보잘것없는 나라가 미소 양국에 의해서 농락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뛰디는 미국인들은 자기 나라 점령 사령관인 하지의 행동에 대해서 의혹의 눈치를 갖게 된다. 이승만은 미국 망명 생활 중 신문에 수많은 글을 투고하여 한국 독립을 주장해왔던 사람이다. 그런 여론으로 하지 중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미국인들에게 심어주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이승만의 활동은 미국 시민들로 하여금 한국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갖기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승만은 소련과 그 추종자인 공산주의자들로 한반도의 독립국가를 세우도록 미국인들이 도와준다면 미국인들은 한국인들에 대해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지 중장이 지금 한국을 그런 방면으로 이끌고 나가고 있다고 신문에 기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38 이북은 소련 때문에 현실적으로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 정부를 세울 수 없는 것이니 우선 38 이남의 남한만이라도 임시로 자주민주정부를 세워서 소련군이 물러간 다음 남북 통일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승만의 이러한 주장은 실질적으로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 정부 요인들 중에도 마음을 움직이게 하였으니 이승만의 주장에 대하여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세워 통일을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는 측과 한국은 자주 독립하기에는 미진한 나라이니 신탁 통치 이후에 미소 양군이 물러간 5년 후에 독립국가를 세워도 괜찮다는 측이 나타났다. 특히 국무성 동부아시아국장 휴버트는 이승만과 만난 자리에서 이승만의 주장을 경청하는 척하며 한국에 대한 5개년 신탁 통치는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우월한 통치 후 독립시키는 방법이니 그냥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는 게 현명하다고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다. 이에 이승만은 휴 버튼을 노려다보면서 그 자리에서 자리를 박차고 나온다. 휴 버튼 국장을 발언을 듣고 화를 내고 나오던 중 뒤따라오던 국무차관 존 홀드링은 이승만이 잠깐 이야기를 나누자고 요청한다. 그는 메가도 사령관으로부터 이승만의 뜻을 잘 알고 있었다면서 38 이북이 토지개혁부터 인민군 양성회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평소에 헛수고만 하고 있는 휴 버튼 국장과 하지 통장은
참 한심한 사람들이라고 이승만의 남한만의 임시정부 수립이 시급하다고 맞장구를 친다. 또 국무성 국장 존 카터 경우도 이승만 주장을 지지했으나 같은 동북아 국장 휴버튼과 논쟁을 할 수 없어서 그냥 반각만 하고 있었던 사이였던 것이다. 이승만과 면접하자 이승만의 주장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찬동하고 한국도 미국과 같은 자유민주국가가 되어야지 공산당에게 나라를 내주면 한국은 희망이 없다는 말까지 조언을 해주는 것이었다. 어쨌든 이승만의 이번 워싱턴 방문은 그때까지 동방에 쓸모없는 은둔의 땅 이렇게 워싱턴과의 연원화될 줄은 그 자신도 놀랐던 것이다. 그의 주장으로 하지가 지금 한반도 남쪽에서 저지르고 있는 신탁통치 노름은 소련의 아시아 팽창 정책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미국 조야에 심어준 것이다. 그중 미국 차관보 존 힐드링은 무슨 일이 있어도 소련이 삼파트선 이북에 세운 공산정권과 맞서는 자유정부를 남한에 반드시 세우게 돕겠다고 확약을 한다. 한국 문제를 담당하고 있으며 하지중장의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던 존 윌리엄 암스는 한국 사정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이승만의 신문 칼럼을 읽고 하지 장군이 한국민들의 자유민주주의과 건국 욕구를 계속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승만의 요구는 미 국무성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미 국무성은 하지 중장을 미 국무성으로 소환 명령을 내리고 하지는 미국 정부와 협의차 본국으로 날라온다. 하지 중장은 미 국무성에서 38 이북의 동향을 보고하면서 소련이 남한을 공격할 목적인지 모르지만은 50만이라는 대군을 양성하고 있다는 보고를 한다. 이 보고를 받은 국무성은 소련이 개입된 전쟁에 미국이 말려 들어가지는 않을까 하고 겁을 먹는 사람들도 생기었던 것이다. 이에 이승만은 하지 장군을 방문 그러한 당면 문제를 설명하고 협력을 요구했으나 하지는 냉정하게 끊어버린다. 이때 국무장관 마샬은 소련을 방문하고 모로토프 예상과 회담 중단된 미소 공동위원회를 부활하되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이승만 김구 세력도 미소 공동위원회에 불러들여서 신탁 통치를 계속 밀고 나가자고 제안한 상태였다. 이승만은 마샬 장군의 이러한 약속을 듣고 분개한다. 그들 말대로 신탁 통치 5년 후면 과연 공산당들이 순순하게 한반도 통일의 독립을 동의하겠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승만은 더 이상 미국에 있어봐야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았다. 그래서 그는 미 국무선 차관보 힐드링 장군의 주선으로 군용기를 사용하여 귀국할 수 있는 여행 증명서를 받아 미 공수사령부를 출발 도쿄까지 돌아오려고 했던 것이다. 를 나눈 다음 서울로 돌아온다. 서울로 돌아온 이승만은 나는 미 국무차관보 힐드링 장군과 협의한 결과 38 이북에 대항하여 38 이남에도 통일될 때까지 남한에도 정부 수립할 방안에 대하여 국무성의 양해를 받게 되었소 라고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한다. 이승만의 발표를 신문에서 보자 하지는 터무니없는 소리요. 내가 본국에 갔었을 때 그렇게 하지라는 말을 들은 바 없소 라고 하는 것이었다.